12월 금리 발표를 단 하루 앞둔 경계감에 또 여기에 엇갈린 고용지표까지 겹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현재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14% 오늘 그나마 선방을 해주고 있고요. 이외에 S&P 500은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등락률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반면에 다우는 0.31% 오늘 제법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깊은 낙폭 보이고 있는데 JP모건을 비롯한 은행주들의 약세가 현재 다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장 전반의 자금 흐름은 어떨지 그림을 통해서 히트맵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고 보신다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업종 너나 할 것 없이 이 혼조세가 들어와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M7도 오늘은 희비가 계속 엇갈리고 있고요. 메타가 1.6% 하락, 그리고 반대로 구글은 1%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M7은 이 개별주 호재와 악재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변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보시자면 오늘 은행주들 일제히 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JP모건이 현재 4% 이상 큰 폭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지만 내년에 이 연간 비용 전망치가 예상보다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이 올해 비용 전망치보다도 거의 10%가 가까이 증가한 수준인데 이 시장은 이미 이전부터 JP모건의 비용 관리 능력에 회의감을 가진 적이 있었죠.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은행주들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헬스케어 업종도 오늘은 계속해서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에 이런 장세를 만든 세 가지의 이슈들 어떤 게 있을지 저와 함께 바로 보시죠.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마지막이죠. 12월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기 직전에 이 고용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약간은 좀 엇갈린 신호가 나왔는데요. 우선 현재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87.4%로 전일 대비해서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점이 엇갈렸는지 그 뒤쪽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죠. 이 밤사이에 나온 고용 지표들 제가 표를 통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크게 두 가지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그간 발표가 다소 지연됐었던 미국의 10월 졸치 보고서라고도 하죠.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왔고요. 또 ADP 민간 고용, 이거는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민간 고용업체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우선 이 졸치 보고서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우선 구인 자체는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노동 수요 자체가 견조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만 문제는 그 밑에 있었던 다른 것들이죠. 가장 먼저 10월 졸치 채용 건수를 보자면요. 여기는 지금 사람을 구하는 건수고요. 여기는 그중에서도 몇 명의 사람이 실제로 구인이 됐는지 채용이 됐는지 그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실제치가 514만 9천만 명으로 나오면서 전월 대비해서 무려 2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백한 채용 감소 신호가 나타난 거죠. 반면에 해고는 증가했는데요. 이 10월 들어서 185만 4천 건의 해고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비 대비해서도 7만 건 이상 증가한 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채용은 감소했고 해고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졸치 보고서 전반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고용 둔화 신호가 나타난 것이죠. 또 추가적으로 이 상세 세부 내역을 보자면요. 자발적 이직률이 2020년 이후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구직 자신감이 약화됐다는 의미인데 노동시장의 둔화가 지속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데이터였습니다. 반면에 이 ADP 민간 고용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우선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저거는 10월 달이고요. 이거는 이제 11월 달, 지난달 22일까지 총 4주간의 민간 고용치를 나타낸 그런 표입니다.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4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듯 하다가
플러스로 크게 전환을 했습니다. 4주간 4,750건이 추가가 된 건데 한눈에 보기에도 노동시장이 반등세를 보였다는 점이 11월 들어서 확인이 되시죠. 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에 있는 저 졸지 보고서는 이 BLS 국가노동국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민간 발표 지표라는 점에서 신뢰성은 조금은 떨어지는 ADP 지표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그런 시그널을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들 종전에 돌아가서 보시죠. 두 번째 이슈를 보자면요. 이제 연준 아저씨, 저는 FOMC 아저씨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는 저명한 FOMC 관련 기자죠. 닉 기자가 연준이 지금 현재 상당히 분열된 와중에도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전에 혼재가 됐었던 고용지표의 금리 인하 방향으로 확신을 더해줬습니다. 이 닉 기자에 따르면 현재 연준 위원 19명 중에서 절반가량, 그러니까 10명 가까이가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파월 의장이 이번 12월 FOMC에서는 25bp 추가 인하를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추가 인하가 결과적으로는 단행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당연히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겠죠.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파월 의장은 이후에 이 성명문을 수정함으로써 앞으로의 추가 금리 인하의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현재로서는 이에 반대 목소리를 잠재울 전망이라고 닉 기자는 밝혔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이 오더라도 쉽게 기조를 바꿀 수 없도록 만드는 추가적인 장치라는 그런 생각도 들죠. 이어서 오늘 은행주들의 약세, 그 중심에 JP모건이 있었습니다. 이 종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6년, 그러니까 내년 연간 비용 전망이 1,050억 달러가량으로 상당 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이 AI 도입과 또 추가적인 장기적인 이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겠다라는 건데 최근 들어서 월가의 가장 큰 기조는 현재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단기적인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여기에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나 AI를 중심으로요. 하지만 이런 기조가 AI뿐만이 아니라 대형 은행주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크게 경계감 드러내면서 JP모건 4%대 하락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차례대로 M7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 오늘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 도이체방크의 긍정적인 투자 의견 상향이 있었습니다. 매수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이 최근 들어서 전기차 사업이 많이 약해졌지만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분야의 사업이 확장된다면 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줬고요. 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가장 크게 뛰어오르는 이 M7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죠. 이 금리 인하를 단 하루 정도 앞두고 테슬라의 주가가 기대감에 먼저 움직인 점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구글인데요. 미국의 국방부가 정부용 이 AI인 제미나이 4 거버먼트를 채택했다. 이 때문에 거의 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구글의 제미나이가 본격적으로 정부에도 침투를 하면서 앞으로의 실적에 상당 부분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또 애플은 시티에서 긍정적인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애플의 목표 주가를 기존 315달러에서 33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이폰 17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아직까지도 받아보기 위해서는 열흘가량 기다려야 된다면서 아이폰 17 특히나 기본형에 대한 이런 수요가 엄청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현재 주가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1.29% 상승으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구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도 1%대 강세로 오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은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 있다가 장 막판 들어서 경계감에 0.26%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M7 종목들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메타입니다. 오늘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1%대의 낙폭을 보여줬는데 차세대 AI 모델인 아보카도 원래는 올해 연말에 출시가 될 전망이었지만 이게 좀 미뤄졌습니다. 내년 1분기 출시로 연기가 되었다는 소식에 오늘 실망감이 크게 드러난 메타였고요. 또 엔비디아 어제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제가 대담에서 속보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엔비디아 H200 칩의 대중 수출을 허용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때문에 장 초반에는 긍정적으로 움직이다가 파이낸셜 타임스가 여기에 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허용을 했지만 중국 당국에서 H200 칩의 수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이 중국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서 현재 이런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고요. 이 대체 불가한 반도체에 대해서만 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아마 블랙을 노리고 있는 그런 대목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오늘 상당 부분 흔들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오늘 대규모 투자 소식을 2건이나 밝혔습니다. 인도에 향후 4년간 175억 달러, 또 캐나다에도 190억 달러의 이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 대규모의 자금 집행,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 해소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 만에 이렇게 2건의 큰 AI 인프라 관련 투자 소식을 발표했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특히나 FOMC를 앞두고 큰 경계감을 불러모으기 딱 좋은 소식이었죠. 이 세 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타입니다. 메타 오늘 1.5% 가까이 급락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엔비디아 0.3% 하락으로 결과적으로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이게 막판에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0.2%, 그래도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머물면서 애플과 희비가 막판에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이 특징주들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장 먼저 JP모건 벌써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해서 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JP모건의 경우에는 이 추가적으로 내년에 있는 이 연망 비용 상당히 크게 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무려 1,050억 달러인데 이게 시장 예상치인 1,010억 달러를 대폭 넘어섰다는 점이 시장의 경계감을 불러일으켰고요. 두 번째로 서클 인터넷그룹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드디어 금융 서비스 업체로 활동할 수 있는 공식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오늘 투자자들의 투심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가량 회복세를 보인 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쳤고요. 또 미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죠. 오토존 역시나 이 오늘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원래는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 사실상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너무 실적이 부실했습니다. 3분기 EPS가 31.04달러를 기록했는데 예상치 대비해서도 명확하게 1.5달러 가까이가 부족한 상황이죠. 이 때문에 오토존은 오늘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주가 흐름 차례대로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JP모건입니다. 이 종전에 히트맵에서 봤었던 장중 움직임과 이 종가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4.65% 급락했고요. 이어서 서클 인터넷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94%, 거의 6% 급등하면서 시장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스러운 3분기 실적 발표에 7% 이상 급락했고요. 매출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하회한 오토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주 상황 다 같이 보고 왔고요. 이어서 매크로 지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의 매크로 지표, 가장 먼저 국제유가 보도록 할 텐데요. 국제유가는 0.82% 하락하면서 배럴당 58달러 선 중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공급 과잉 우려가 가득한 가운데 유가가 3주 만에 최대 하락을 기록한 이후에 58달러 선, 59달러 선 안에서 박스권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교착 상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점도 유가의 횡보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70원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은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거의 달러당 157엔까지 폭등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엔화와의 이 약세 동조화, 또 다시 한번 원화 자체 가치가 평가절하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구간에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은 3%가량 다시 한번 올라서면서 이 장중에 9만 4천 달러 선까지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대형은행 CEO들이 암호화폐 관련 입법을 위해서 미국의 상원 의원들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수급적으로도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제가 금 대신에 은을 가져와 봤는데요. 은 가격이 하루 사이에 4.8%가량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장중에 온스당 60달러 선을 돌파해서 지금은 벌써 61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금 가격 역시나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은 올해 들어서만 거의 107%가량 폭등세를 기록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독주적인 횡보에 이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월가의 분석입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오늘도 다시 한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밤사이에 14년 만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이 컸는데 이 ECB 관련 위원이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어쩌면 ECB, 그러니까 유로존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했는데 이 때문에 독일의 국채 금리와 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이 미국의 자체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국채는 나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세 가지 지수의 이 종가 기준 상황 어떻게 흘러갔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스닥 지수는 0.13%, 오늘 기분 좋게 이 테슬라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플러스 감고학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은 그야말로 극보합권, 또 이제 다우 지수가 0.38%, 오늘 JP모건 약 3, 4%의 약세와 함께 은행주들이 동반 급락세를 보이면서 다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뉴욕 증시 밤사이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